자, 3월입니다. 날씨는 완전 봄인데 어째 우리 투자자들의 마음은 여전히 꽁꽁 얼어붙어 있는 것 같아요. 바로 금리 때문이죠. 지금 시장의 모든 눈과 귀가 3월 FOMC 이 연방공개 시장위원회로 향하고 있거든요. 과연 이번 달 여러분의 계좌와 운명을 가를 핵심 포인트는 뭘지 지금부터 제가 아주 명쾌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핵심 질문은 딱 이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금리 인하의 봄이 드디어 오는 거냐? 아니면 이 지긋지긋한 인플레이션이 다시 한번 고개를 드는 거냐? 정말 이번 FOMC 결과에 따라서 우리 포트폴리오의 향방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아니 근데 연준은 왜 이렇게 결정을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요, 바로 경제 지표들이 제각각 다른 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엇갈리는 신호들, 이게 바로 지금 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주범인 거죠. 지금 데이터들이 말 그대로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한쪽에서는 야, 이제 금리 내려도 돼 하고 소리치는데 다른 한쪽에선 아니야, 아직 멀었어, 위험해 하고 경고를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도 섣불리 어느 한쪽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일단 좀 더 지켜보자 이런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 두 지표를 보시면 연준의 고민이 한눈에 보입니다. 진짜 흥미로운데요. 먼저 왼쪽 소비자 물가지수, 바로 CPI입니다. 이건 아직도 높은 주거비나 서비스 비용 때문에 인플레이션 아직 안 끝났네? 하는 공포감을 막 불러일으키고 있어요. 그런데 오른쪽 연준이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인 소비 지출, PCE를 보면요. 이건 또 꽤 안정적으로 내려오고 있거든요. 안도감을 주죠. 그러니까 이 둘 사이의 이 간극, 이게 바로 연준을 골치 아프게 하는 딜레마의 핵심인 겁니다.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2% 인플레이션으로 돌아가는 길이 생각보다 훨씬 험난하구나. 바로 이겁니다. 이 한 문장 때문에 전 세계 투자자들이 이번 3월 FOMC에서 파월 의장의 입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 거죠. 정말 그 사람 말 한마디에 시장 전체가 출렁할 테니까요. 자, 이제부터가 진짜 본론입니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거든요. 그리고 각각의 시나리오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그 대응 전략까지 한번 꼼꼼하게 따져보겠습니다. 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우리가 미리 알고 있으면 당황하지 않겠죠. 자, 우리 앞에 펼쳐질 수 있는 세 가지 미래를 한번 그려보고 각각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해두자고요. 자, 시나리오 A.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매파적 동결입니다. 이건 뭐냐면 금리는 일단 그대로 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요? 아직 얘기하기엔 너무 이릅니다. 이런 식으로 좀 매운맛 발언을 쏟아내는 거죠. 이렇게 되면 시장은 단기적으로 좀 출렁일 수 있고요. 특히 기술주들이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전략은 현금을 잘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 튼튼한 우량주들을 싸게 담을 기회로 삼는 겁니다. 다음은 시나리오 B, 우리가 가장 바라는 비둘기파적 서프라이즈입니다. 이건 연준이 갑자기 인플레이션 잡히는 거 이제 자신 있습니다. 하반기쯤엔 금리 내릴게요 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딱 발표하는 거예요. 와, 만약 이런 뉴스가 나온다? 그럼 시장은 그야말로 환호하면서 강력한 랠리를 시작할 겁니다. 특히 AI, 반도체, 배터리 같은 성장주들은 아마 폭발적으로 오를 수 있어요. 이럴 때는 망설일 필요가 없죠. 공격적으로 비중을 늘려야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시나리오 C. 이건 최악의 경우 바로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현실이 되는 겁니다. 물가는 계속 높은데 경제 성장은 오히려 둔화되고 있다는 걸 연준이 공식적으로 인정해버리는 거죠. 그럼 시장은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이다 하는 공포감에 휩싸이면서 급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재빨리 유틸리티나 음식료처럼 경기를 덜 타는 방어주, 그리고 꼬박꼬박 배당을 주는 주식들로 포트폴리오를 바꿔서 일단 지키는 전략으로 가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미국 얘기를 했는데요. 그럼 이 거대한 미국의 결정이 바다 건너 여기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 증시에는 대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그 파급 효과를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죠. 아니, 워싱턴에서 결정한 게 어떻게 서울에 있는 내 주식 계좌에까지 영향을 미치냐고요. 네, 바로 그 연결고리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제대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숫자는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바로 1350.
이 1,350원이라는 환율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만약에 FOMC 결과가 안 좋아서 달러가 강세로 돌아서잖아요. 그래서 환율이 1,350원을 위협하기 시작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가만히 앉아서 환차손, 즉 환율 때문에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한국 주식을 팔고 돈을 빼서 나가려고 하겠죠. 우리 증시엔 아주 안 좋은 신호인 겁니다. 반대로 환율이 안정되면 외국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럼 국내 시장에서는 어떻게 움직여야 할까요? 코스피와 코스닥은 전략이 달라야 합니다. 먼저 코스피는요, 요즘 핫한 밸류업 프로그램 있죠? 그 덕분에 금융이나 자동차 같은 저 PBR 주식들이 꽤 튼튼한 방어막 역할을 해줄 수 있어요. 시장이 흔들려도 상대적으로 잘 버텨줄 수 있다는 거죠. 반면에 코스닥은 금리 변화에 훨씬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만약 FOMC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온다면 코스피보다 훨씬 더 강력한 용수철처럼 팍 튀어오를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내용들을 싹 종합해서요, 우리가 3월에 딱 실천해야 할 최종 전략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달 투자 전략의 핵심 한 문장으로 요약해 드릴게요. 3월에는 조급함을 버리고 데이터를 믿으세요. 네, 감이나 느낌으로 투자하지 마시고요. 섣불리 예측하기보다는 발표되는 데이터를 보면서 차분하게 따라가는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한 투자자라면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첫째, 절대 한 방에 다 사지 마세요. 몰빵 금지. FOMC 회의 전과 후 이렇게 나눠서 분할 매수하는 게 현명합니다. 둘째, 금리가 오르든 내리든 결국엔 실적이 왕입니다. 돈 잘 버는 기업, 1분기 실적 전망이 밝은 기업에 집중하세요. 마지막 셋째, 매일 아침 환율이랑 채권금리 정도는 꼭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시장의 체온을 직접 재보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시장이 맞이할 수 있는 세 가지의 서로 다른 미래를 함께 그려봤습니다. 시장이 좀 주춤하는 매파적 동결, 환호성을 지를 비둘기파적 서프라이즈, 그리고 모두가 공포에 떨 스태그플레이션.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내 포트폴리오는 과연 어떤 미래에 가장 잘 준비되어 있을까?